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섬을 꿈꾸는 무의도의 여성 농업인 장명숙 씨를 만나본다. 암을 이기는 채소 시리즈 제3편 오가피. 오가피 첫 순위거든요. 오가피와 함께하는 건강한 이야기가 시작된다. 강원도 사랑마을에 바비 브라운이 떴다. 애호박 수확부터 깜짝 결혼식까지 일사일촌 동행 속으로. 서해 알프스라 불리는 무의도. 섬의 모습이 마치 장군복을 입고 춤을 추는 장면을 떠오르게 해서 무의도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름처럼 빼어난 풍광만큼이나 유명한 것이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섬에 위치한 연근 체험농장.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는 오늘의 주인공, 무의도 여성농업인 장명숙 씨. 도시민들이 무의도에 왔을 때 농업과 문화를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아 이게 뭐야? 어떻게 이 속에 저런 게 나오냐? 본격적인 연근 수확에 나선 사람들. 그런데 이 연근을 통에 심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우리가 땅에다 재배했을 때는 첫째로 캐기가 힘들어요. 통에서 기르면 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게 캘 때 연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상처를 입질 않아요. 상품성도 좋고 종근으로 사용했을 때 발효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통 안에서 재배해 누구든 쉽게 연근을 수확할 수 있는데요. 연근 수확은 이 농장만의 특별한 체험. 봄이면 연근을 수확하기 위해 농장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체험을 통해 땅을 사랑하는 농부의 마음까지 느끼고 갑니다. 한편 장명숙 씨는 손님 대접을 위한 음식 준비로 바쁜데요. 연근도 캤으니까 연근 맛을 좀 보여드리려고요. 기막힌 연근 맛을 보여주기 위한 그녀의 특별 메뉴는 바로 연근밥. 영양 만점 연근이 들어갔으니 밥 한 그릇이면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땀 흘려 직접 수확한 연근으로 만든 연근밥을 맛보는 사람들. 달래장을 넣고 쓱쓱 비벼 심심한 맛을 달래주는데요. 연근의 적당한 아삭함이 씹는 맛을 더해주니 다른 반찬은 필요 없습니다. 짭조름한 게 맛이 은은하고 독특하네.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요. 먹어보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손님들이 돌아간 그날 오후. 농장에서는 연근 수확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농장에 있는 이분들의 정체는? 근데 누구세요? 저는 며느리고요. 저는 아들입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 며느리, 그리고 4살 난 손자까지 3대가 함께 농장을 꾸려가는데요.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하니 농장에는 웃음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아니 위에 이렇게 나오잖아. 나는 맨날에
우리 어머니가 쪽파를 심으라는데 거꾸로 심어갖고 한만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파보니까요 거꾸로 심은 거 있죠. 나중에 둥둥 뛰면 내가 심은 거.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진짜 뭐 벼를 나무에서 달리는지 쌀이 풀에서 자라는지 뭐 그런 것도 몰랐는데 요즘은 저보다 나아요. 7대째 무의도에 살며 농사를 짓던 남편을 따라 시작한 일이지만 이제는 남편도 인정하는 1등 농사꾼. 사랑해요. 사랑해요. 농장에서의 하루하루가 늘 행복한 그녀. 참 좋죠. 같은 뜻으로 힘을 합해서 일하니까 좋고요. 남들과 같이 하는 것보다 가족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통 안에 연근을 키워 깨끗하고 상처 없는 연근을 만들어내는데요. 우수한 연근을 만드는 것은 바로 농장에서 직접 키운 종근. 활착력이 뛰어난 이 종근이 최고의 연근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잘 키운 연근, 그 겉모습만큼이나 자랑할 게 또 있다는데요. 바로 희고 부드러운 속. 연근이 좀 작은데요? 작지요. 저도 크게 기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농장에서는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연근을 재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아 보여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답니다. 그녀의 농장에서 키운 연근은 다른 연근에 비해 크기는 작지만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으로 키워낸 것에 대한 자부심만큼은 큽니다. 뭐 하나 버릴 것 없는 연은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어 판매되는데요. 식용으로 쓰이는 연근은 수확 후 껍질을 벗겨 염장을 한 뒤 3개월 이상 숙성시켜 연근 피클로 만드는데요. 연잎 역시 잘게 썰어 건조한 뒤 볶아주면 연잎차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공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것이 1년 내내 정기적인 매출을 올리는 그녀의 비결입니다. 매출은 얼마나 되세요? 종근 판매하고 가공 제품하고요. 체험 이렇게 해서 한 1년에 1억 4천만 원 올리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아들과 손자 기훈이까지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부자가 선택한 메뉴는 고소한 숭어구이. 집안에서는 장명숙 씨와 며느리가 함께 솜씨발이에 나섰는데요. 바로 노릇노릇하고 달콤한 연근전.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연잎의 향이 은은하게 배인 연잎밥인데요. 매일 함께하는 평범한 저녁이지만 온 가족이 직접 키운 연근으로 차린 밥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아내가 준비한 연잎밥에서도 따뜻한 가족의 정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요. 그 향긋함에 밥맛도 꿀맛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특별 메뉴인 숭어구이. 엄마 이거 제가 고른 거예요. 아유 고마워. 맛있다. 니네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에 반해서 그냥 콩깍지가 씌어서 왔단다. 근데 살면서 노래도 안 불러줘. 그러니까 저런 음악을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참 고울 거라고 생각했지. 일편단심. 마음씨 좋은 남편을 따라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그녀. 아, 맛있어. 맛있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라 어린 나이지만 일찍이 농업의 길에 들어선 아들은 부모님같이 이 섬의 농사꾼이 되는 게 꿈입니다. 제 아들도 이제 농업을 시킬 생각이거든요. 아들이랑 둘이서 좋은 농장으로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만홍부 기훈이에요. 박수. 농사의 농자도 모르던 서울 아가씨가 천상 농부인 시골 총각을 만나 처음 시작한 것은 포도 농사. 땅에 물이 차서 농사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국내 최초로 포도 수경 재배에 성공하며
당도 높은 무농약 포도를 생산하는데요. 무농약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값을 받아서 수입이 괜찮았어요. 입소문을 타고 포도가 유명해지자 성과 농장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불이야! 불이야! 2005년 원인물을 화재로 부부의 꿈이 연그러가던 포도밭이 한순간에 불타버리는데요. 그들의 꿈도 한 줌의 재가 돼버리고 맙니다. 막막했죠. 그냥 뭐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이 땅에 농부로 살아갈 용기를 잃은 부부. 하지만 그동안 농장을 고향처럼 여기고 찾았던 사람들이 화재 소식을 듣고 농장에 찾아오는데요. 그중 한 명이 농장의 처참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자 농장을 향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들이 바다 건너 전해졌습니다. 그래, 힘내야지. 여기에 농장을 다시 살리기 위한 따뜻한 손길도 이어졌는데요. 제가 생전 보도 듣도 못한 그런 분들도 이제 막 제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거예요. 10만 원, 5만 원, 또 이제 물품으로 집기류, 이불, 수건. 진짜 저 그거 받으면서 진짜 눈물 나고요. 참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이제 농장은 단지 그녀만의 농장이 아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 다시 일어서기 위해 부부가 선택한 것은 바로 연이었습니다. 연꽃은 자연 정화, 종근도 팔고 연근도 팔고 또 제가 이제 가공을 해서 팔잖아요. 저는 돈도 벌고 땅도 정화시키고 일석사조 정도 되죠. 부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을 연을 키우기 위해 전국 곳곳에 유명한 연 농가를 다니면서 재배 비법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유기농 연을 키우는 데 성공한 부부. 단순히 연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흐르는 댐에 연을 심는 방법까지 개발합니다.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의 그 커뮤니케이션.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으면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날 무의도에 또다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부부가 아침 일찍 찾은 곳은 연근 농장이 아닌 포도밭. 이 포도밭에 유기농 연근을 키우는 비법이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포도밭에 웬 닭들이 이렇게 많은가요? 얘네들이 우리 농장의 일꾼들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다니면서 풀도 막 뜯어먹고요. 땅도 막 헤쳐주고 얘네들이 배설물들이 이 땅의 그 퇴비가 되는 거죠. 자연 순환 농법을 실천하며 유기농 연을 키우는 부부의 가장 중요한 비법이 바로 이 흙인데요. 10여 년간 무농약 무비료로 일구어온 이 흙으로만 연을 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근을 심을 차례. 통 안에 흙과 물의 비율을 맞춰서 넣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왜 연근을 심기 전에 물을 넣는 건가요? 이게 지금 통에다 흙을 옮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흙이 다져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물을 부으면 흙이 다져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종근을 심으면 종근이 뜨지 않고 뿌리가 잘 활착이 되죠. 여기에 연근을 키우는 또 다른 비법. 피디님, 이게 저희 탭인데요. 냄새나는 한번 맡아보실래요? 냄새 안 나는데요? 냄새 안 나죠? 저희는 이거를 이제 저희가 기르는 닭에 개분하고 쌀겨, 농장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을 이렇게 발효시켜가지고요. 지금 3년 된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발효가 되면 이렇게 냄새가 안 나요. 그래서 안전하게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람도 밥만 먹고 살 수 없듯이 연근도 거름을 먹고 자라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생각.
그런데 이 거름은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연잎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뿌리가 이제 활착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활착이 되기 전에 퇴비를 주면 이게 죽을 수도 있어요, 연잎. 그래서 안전하게 연잎이 많이 올라왔을 때 퇴비를 주는 게 좋습니다. 농장 일을 마친 그녀가 농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일에 바쁜데요. 창포가 아주 이쁘게 폈어요. 그래서 우리 회원들에게 농장 소식을 알려주려고 지금 사진을 찍었어요. 바로 농장의 봄 소식을 농장 홈페이지에 올리는 일인데요. 4살 난 손자까지 둔 할머니지만 회원들을 위한 홈페이지 관리는 누구보다 열심입니다. 어려워요. 근데 지금도 어렵긴 하지만은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농장의 모습이라든가 또 이쁜 풍경들을 사진을 찍어서 여기 올리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그 재미에 제가 푹 빠져 있습니다. 그날 밤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부부가 꼭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람들의 글에 하나하나 댓글을 달아주는 일입니다. 의사소통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농장 홍보도 되면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판매도 증대되지요. 다음 날 오후.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예, 요새 우리 며느리 힘들어요. 힘들어서 지금 좀 쉬라고 데이트 나가고 있습니다. 바쁜 농장 일에 작은 여유도 누리기 힘든 요즘이지만 이렇게 틈틈이 바닷가를 찾아오는데요. 어린 나이에 시집온 며느리처럼 꽃다운 나이에 섬으로 시집와 살았던 그녀지만 그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더러 미쳤다 그랬어요. 시골로. 그것도 서울에서 섬으로 시집 간다고. 물론 농사가 힘들죠. 그렇지만 이 자연을 벗으라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저를 부러워해요. 저는 지금 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녀.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으로 일궈낸 그녀의 농장은 찾아오는 이들에게 언제나 행복을 전해주는 따뜻한 마음의 고향입니다.